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관한 두 개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네. 하나는 투자자, 또 다른 하나는 개인과 소자본 창업가, 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였죠.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AI 때문에 막연히 불안한데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고요.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기준을 찾는 겁니다. 이 리포트들이 흥미로운 게 어디가 성장하는가 이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질문 자체가 다르죠. 무엇이 구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가?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더라고요. AI 시대의 진짜 리스크는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내 사업이나 직업의 존속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것이라고 딱 정의를 하더군요. 네,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두 리포트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AI가 특정 산업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산업 자체가 아니라요? 네, 그 산업 안에서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역할들을 아주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제거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유망 분야를 찾는 걸 넘어서요. AI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적 방패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그게 투자 포트폴리오든 제 직업이든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투자자 관점부터 시작해보죠. 리포트는 AI 안전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던데 이게 마치 포트폴리오의 하방 리스크를 막아주는 든든한 주춧돌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존재 기반 현금 흐름 산업입니다. 존재 기반 현금 흐름? 네, 말 그대로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 장소에 존재해야만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들이죠. 외식업, 1차 의료, 미용이나 피트니스,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잠깐만요. 근데 그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고 좀 전통적인 저부가 가치 산업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매력적인 선택지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방어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아, 방어자산요? 네, 이 산업들의 핵심은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자동화의 명확한 한계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AI가 미용실 예약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고객 맞춤형 스타일을 추천해 줄 수는 있겠죠. 그쵸. 요즘 그런 앱들 많잖아요. 하지만 결국 가위질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 대체 불가능한 물리적 접촉, 바로 이것 때문에 경기 변동에도 수요가 꾸준하고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아, 공격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무너지는 걸 막는 보험 같은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AI 보완제 인프라 산업. 이건 AI가 확산될수록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분야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AI 기술주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서 리포트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지금 가장 똑똑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뭐랄까 골드러시 시대의 금강채굴꾼 같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라 금을 캐려면 반드시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회사들이에요. 곡괭이와 청바지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즉, AI를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실물 인프라에 주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AI 모델이 더 똑똑해지려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리는 반도체와 그 장비들, 또 엄청난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까지요. 아, AI라는 금광에서 누가 금을 캐든 상관없이 이 인프라 기업들은 꾸준히 장비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바로 그거죠.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마지막 세 번째 분류가 저는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책임 귀속 산업. 이건 처음 듣는 개념인데 마치 AI의 아킬레스건을 짚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판단을 보조하더라도 그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AI가 이 환자는 99% 확률로 암입니다라고 진단 결과를 내놔도 차트에 최종 진단을 내리고 서명하는 건 결국 의사의 몫이죠. 그렇죠. 만약 오진이라면 환자는 AI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 바로 그 지점에서 리포트가 말하는 책임 프리미엄이라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군요. 네, 저는 자동화가 되면 의사나 변호사의 역학이 줄어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최종 서명의 가치가 더 희소해지고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AI는 어디까지나 완벽한 조언자일 뿐 책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 AI를 활용한 회계사가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책임은 회계사가 지고 AI 자문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에서 지면 책임은 변호사가 집니다. 그렇군요. 자동화 도구가 많아질수록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래도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리고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전문가의 판단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바로 그겁니다. 그 책임의 무게만큼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즉 존재 기반, 인프라, 책임 귀속 산업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핵심 질문이 인상 깊었어요. 네, 보통은 이 기업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이걸 묻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관점에서는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기업은 AI가 있어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이 낮은 거죠. 즉, 존속 프리미엄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파, 그러니까 초과 수익은 다른 곳에서 찾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생존 자체는 이런 기업들로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책임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건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제 직업이나 개인의 커리어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 제가 자영업자라면 이 개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관점을 개인과 자영업자로 옮겨보면 핵심은 똑같습니다. AI는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직업을 구성하는 수많은 역할들 중 자동화 가능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 아, 역할의 제거. 네. 그래서 나는 요리사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역할의 재정이라 와닿으면서도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리포트에서 제시한 4가지 안전 조건이 그걸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내 일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내 역할의 안전성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요? 첫째는 현장 앵커입니다. 고객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물리적인 접촉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역할. 원격이나 자동화가 불가능한 부분이죠. 아, 트레이너가 자세를 직접 잡아주거나 미용사가 머리카락의 질감을 직접 느끼는 것 같은 거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자산. 이건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죠. AI가 내 취향에 맞는 맛집 수백 개를 추천해 줄 수는 있지만 늘 가던 가게 사장님이 오늘은 좋은 고기 들어왔는데 저번에 드셨던 와인이랑 잘 어울릴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서 오는 신뢰죠. 세 번째는 예외 처리 능력입니다. 예외 처리요? 네. 갑자기 아이가 우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거나 고객의 미묘한 표정을 읽고 서비스를 조절하는 감정 노동 같은 것들이요. 정해진 데이터로 학습하는 AI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아주 취약합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마지막 4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책임 포지션입니다. 문제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죠. 아, 그 책임 프리미엄과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4가지, 즉 현장성, 관계, 예외 처리, 책임이 많을수록 AI 시대의 안전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자영업자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 가게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AI와는 상관없어 라고 안심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AI가 내 가게를 뺏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AI를 적극적으로 쓰는 옆 가게의 손님을 뺏기는 겁니다. 아, 제 친구 중에 작은 카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AI로 다음 주 날씨랑 주변 행사 정보를 분석해서 원두 주문량을 조절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재고 손실이 30%나 줄었대요. 와, 30%나요? 네. 이런데도 나는 여전히 감에 의존해 발주하고 있다면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사람 더하기 AI가 사람만 있는 상대를 이기는 구도다? 그렇죠. AI는 위협이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한 기본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만약 제가 내일 당장 소자본으로 창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선택해야 안전할까요? 네. 2번째 리포트가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네, 그게 좋았어요. 핵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모가 아니라
자주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주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일. 이를 위해 리포트는 4가지 필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첫째, 초기 고정비가 낮을 것. 둘째, 수요 빈도가 높을 것. 그러니까 매주 혹은 매달 필요해야 합니다. 네. 셋째, 천장 대면이 필수일 것. 마지막으로 넷째, 관계 자산, 즉 단골이 쌓이는 구조일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포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5대 안전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생활 밀착형 개인 서비스입니다. 1인 미용실이나 마사지, 방문 케어, 소규모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화려한 기술보다 고객과의 신뢰가 핵심 자산이 되는 분야죠. 두 번째는 소규모 식음료 중에서도 기능 분화형 모델이네요. 큰 홀이 있는 일반 식당은 고정비 때문에 위험하고 대신 테이크아웃 전문이나 특정 메뉴 단일화처럼 운영을 극도로 단순화한 모델이 안전하다. 맞아요. 일생일대의 맛집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 가는 집을 목표로 하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었죠. 아, 그 말이요.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컬 문제 해결형 서비스입니다. 소형 수리, 방문 청소, 지역 특화 대행 서비스처럼 AI가 대신 현장에 갈 수 없는 작지만 귀찮은 문제들이죠. 네 번째는 지식 더하기 현장 결합형 1인 사업이네요. 온라인 강의처럼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강생의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소규모 과외나 실습 중심 교육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마지막 5번째가 반복 수요형 B2B 소형 서비스입니다. 대기업이 직접 하기엔 비효율적인 소규모 매장 관리나 정기 점검 같은 일들. 아, 덩치가 커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잡는 전략이라는 설명이 명쾌하네요. 네, 이 5가지 카테고리의 공통점은 앞서 말한 4가지 안전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한다는 겁니다. 고정비가 낮고 자주 필요하며 사람이 직접 가야 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리포트가 경고하는 이현원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100% 의존하거나 광고 없이는 고객이 없거나 유행을 타거나 또 초기 인테리어에 과투자하는 모델들.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창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모델들은 AI, 대기업, 플랫폼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파도에 동시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경고가 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마지막에 실전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아, 그 6개 질문이요? 네, 내가 직접 현장에 없으면 서비스가 성립하지 않는가? 고객이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는가? 단골이 생길 구조인가? 그리고 AI가 대신 책임질 수 없는가? 고정비 없이도 운영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지역과 관계가 경쟁력이 되는가? 이 6개 질문 중에 4개 이상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AI 시대에 꽤 안전한 영역에 있는 거다. 그렇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만하죠. 오늘 2개의 리포트를 깊이 파고되어 보니까 투자자든 개인이든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AI 시대의 안전지대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내가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책임을 져야만 완성되는 자리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죠. AI 시대 소사본 사업의 본질은 확장이 아니라 존속이다. 확장이 아니라 존속이다. 네. 크게 벌 기회는 줄어들 수 있지만 꾸준히 살아남는 자리는 오히려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공통적으로 작고 자주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분석은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방어적 관점에 집중했습니다. AI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방어를 넘어선 공격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즉, AI가 있기에 비로소 가능해졌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공감 능력이나 창의성 혹은 복잡한 예외 처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역할이나 사업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당신의 분야에서 사람 더하기 AI의 시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조합은 어떤 모습일까요?